강남의 여성 납치 살해 사건 그리고 이 마약 피싱 사건 법률가의 자세한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수사 경험이 많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강남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범이 또 한 명 붙잡혔다면서요? 네, 일단 뭐 미행만 해준 공범 이제 같이 하기로 했다가요. 이제 미행을 하다가 중간에 빠진 공범 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이 됐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배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 씨 부부가 과연 강도 살인 교사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네, 근데 결국 뭐 체포돼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상태죠. 남편만 체포된 거죠 지금?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요, 뭐 가상화폐를 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제 가상화폐 이름도 나오고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피해 본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사람들과 통한 내역 이런 것들이 많이 수사에서 밝혀지면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남편 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 지금 경찰에서는 배우인 것이 상당히 부분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찰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일단은 피해자와 이 유 씨 부부 관계가 네. 지금 굉장히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같이 회사에서 일도 했고요. 또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또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가상화폐가 폭락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받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해자들이 이제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걸 보이고 사실 지금 경찰에서 휴대폰의 어떤 통화 내역을 좀 확인하는 걸 보여요. 그런데 네. 그 내용에 의하면 뭐 한 2년 전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때도 뭐 유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뭐 죽여버리겠다. 내가 뭐 10년만 젊었으면 뭐 죽이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 유 씨 부부하고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어떤 원한적 관계 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강도 살인 이런 거에서 원인이 돼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저 배우 의심이라고 되어 있는 황모 씨는 이제 부인입니다. 그 부부 중에 이제 부인이고 이 이경우라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 경찰이 사주를 받아서 실제로 범행을 한 사람 중에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 근데 2021년에 이제 4천만 원을 이경우한테 줬다. 네. 이게 범행 착수금이냐? 아니 그런데 2년 전에 착수금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에 만약에 살해할 의사로서 줬다고 한다면 네. 시간적 간격이 너무나 있잖아요. 뭐 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착수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사실 이 지금 주범인 이경우 그리고 유 씨 부부 그리고 지금 사망한 피해자 이 세 명은 같이 공동 이익을 가졌던 관계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상화폐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서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1년에 준 4천만 원을 본건의 어떤 강도 살인의 착수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 돈을 과연 주범인 이경우에 줬겠느냐. 네.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발생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유 씨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빌려준 거다. 그런데 차용증이 3,500만 원이 있는데 네. 3,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썼고 500만 원 나중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지 이것이 이제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배우가 맞다면 뭔가 금전 거래가 그 뒤로도 추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은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뭐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네, 네. 이제 청구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뭐 서로의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손해를 보면서 이제 피해자가 호텔에 찾아왔는데 예. 이제 강요하고 감금하고 이런 내용으로 또 형사 고소의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 씨 부부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또 9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또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과 유 씨와 통화 내에 보면 거기에도 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마 경찰이 이렇게 체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범인 이경우가 예. 나 유 씨가 배우다, 예.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네. 또 사실은 살해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직후에 바로 이 주범인 이경우가 유 씨를 만났거든요. 네, 네. 한 번은 집에서 만나고 한 번은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살해한 다음에 바로 만날 이유가 있냐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때 뭐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그래서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유 씨가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이 유 씨는 경찰에 처음에 조사할 때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주범인 이경우의 유추적으로 해보니까 예. 이경우 말대로 두 번 만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걸 전반적인 걸 보면 원한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범과 계속 만나고 연락을 했고, 또 이 사건 살해 전에도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살해와 관련해서 네. 교사를 하면서 연락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주범 이경우라는 사람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네네네네. 했다고 하는데, 뭐 전문적인 무슨 청부 살인업자나 뭐 이런 그 폭력을 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 그 전에는 아마 이제 직업도 별로 일정하지 않았고요. 네네. 아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이 직원으로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유 씨 부부가 이제 코인과 관련된 송사, 네. 이제 형사건 민사건 휘말리면서 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변론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변론을 해서 이 유 씨 부부 소개로 이 법률사무소에 이제 취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사건이 발생하고도 이 주범인 이경우의 변호사도였고, 그다음에 유 씨 부부의 변호사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경우의 변호사로서는 이제 사임을 하고 네. 이제 유 씨만 변론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걸로 보여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이제 그 피해자한테 이 유 씨 부부들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 알려졌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는 유 씨 부부가 오히려 코인 시세 조정을 최근에 했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 대리 소송을 이 피해자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정황도 또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언론이랄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럼 시세 조정을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피해자 한 거냐? 아니면 유 씨 부부가 한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이제 그 마이비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코인을 원래 회사에서 사왔다는 거죠. 5억 정도. 그래서 1억씩 5명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거기에 이제 유 씨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사와서 상장을 해서 자기들이 시세 조정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 그러니까 가상화폐 지갑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러 피해자가요, 정지를 시키면서 돈을 탈취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은 그게 아니고 유 씨 부부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 예. 회사가 지금 그렇게 시킨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 에코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투자하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한때 이제 10,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원 정도 가더라고요. 5원이요? 예, 그러면 거의 뭐 제로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지금 이제 코인이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중에 일부 바이비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한 돈으로 피해자가 이걸 이더리움이랄지 이제 다른 가상화폐,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가상화폐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보도될 때 예. 이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퓨리에코라는 코인이 88만 개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5원이잖아요. 예. 결국은 7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탈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을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피해자가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투자금을 모으고 한 것들이 사실은 이더리움으로 바꿔놨고 그것이 또 이더리움이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한 40억, 50억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을 좀 탈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뭐 좀 추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도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따로 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수사 경험으로 미루어 보실 때 이게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정도의 복잡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시간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면 전모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모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봐요. 이제 처음에 강남에서 납치됐을 때는 뭐 별로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결국은 뭐 살해의 동기랄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손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분쟁, 서로의 감정 싸움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납치에 관여했던 뭐 이경우랄지 황대한이랄지 연지호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체의 진실 그리고 누가 정말로 교사를 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네. 그 과정을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문성 있는 예. 그런 뭐 지식이랄지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대통령까지 이제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할 정도로 마약이 심각한 배치동 학원가에서 아이들한테 뭐 음료를 나눠줬는데 마약이 들어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이제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그걸 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하는 이 사건. 도대체 이 조직이 이 배후 어떤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이제 보이스피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하는 조직들이 네. 일단 돈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예. 돈 전달체 네. 이런 걸 모집할 때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유혹이 되죠. 심부름 한 번 하면 얼마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은 이 음료수 자체는 미리 필로폰 또는 이제 우리가 엑스터시라고 향정식 의약품을 넣어서 이 음료를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어디 물품한 보관함에다 넣어놓은 거죠. 네. 그러면서 알바생처럼 모집한 사람을 하여금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실행팀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알바를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고액의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에서도 돈을 전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바비가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실행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행팀이 가서 이 마약이 든 음료수를 주고 나서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협박팀이 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또 뭐 그 중국에다 본거지를 두고 네. 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또 받아오려면 또 전달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봐서 수법 자체는 상당히 보이스피싱 비슷하다. 네. 그런데 일반 보이스피싱 비해서는 이제 마약을 탄 음료수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함정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 돈을 이제 강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예. 들으면서 좀 그 상식적인 선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피싱 사기지 않습니까? 네. 사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음료에다가 마약을 실제로 탄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냥 마약 탄 거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 마약 범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 단속될 수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릅쓰면서 그런 사기 수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보이스피싱에 비해서 좀 약간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수법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속을 수 없잖아요. 이 검찰청에 나왔는데 검찰청 직원이 직접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자식과 관련되면
마약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간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협박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돈을 뭐 붙이지 않으면 애가 어느 학교 어디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애에 대해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러난 건 이런데 또 피해자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허술할 것 같지만 학부모라는 그러한 심정 예. 그런 걸 이용하면 결국 돈을 뜯어낼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또 만약에 이것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잡혀봤자 거기서 심부름한 사람들만 잡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음료수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학부모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학습지나 그런 데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사실은 처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배우를 추적해서 잡기가 어렵습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이스피싱 조직도 사실은 심부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고 그러지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법공조를 해서 잡는 경우가 상당히 있긴 해요. 네, 네. 그렇지만 굉장히 잡기 어렵죠. 이제 그걸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사를 해서 일망타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전달책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음료도 어디선가 받아왔을 테고 그런 게 어디선가 이게 물증이 꼬리들이 잡힐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면 잡을 수 있는데 네.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포폰을 쓰는 거죠. 근데 자기 명으로 대포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추적해봤자 뭐 노숙자랄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 사건이 우리한테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진짜 골목까지 들어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구나.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 범죄는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 수사 역량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양형 기준은 너무 옛날 마약 청정국 기준으로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마약 수사 역량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네네.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법 시행되면서 이제 마약 관련 부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시행령에서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수완박법가 배치된다 안 배치된다 이 논란을 떠나서 네.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뭐 피자 한 판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제 마약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정치적이랄지 정략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일단 검찰의 마약 전문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요. 또 경찰은 인원도 많고 정보력이 강하거든요. 네. 경찰 마찬가지죠. 마약 전문화 당연히 해야 하고요. 뭐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잖아요. 더구나 이제 중국이랄지 뭐 해외, 뭐 남미랄지 이런 곳에서 마약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유럽이랄지 한국에 들어오는지 이런 정보는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갖기 어려워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국정원, 검찰, 경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동으로 마약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서로 각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마약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공급책이랄지 제조랄지 이런 걸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될 때마다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에게 마약 문제, 마약 특히 이제 수사 역량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 선출 중입니다. 아마 잠시 뒤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양형 기준, 네.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집행유예 비율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은 일단 단순 투약 네. 이 경우에는 전과가 없으면 거의 집행유예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네. 그런데 전과가 있다랄지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할지 제조를 한다랄지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초범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약에 있어서 어떤 종류가 많다랄지 횟수가 많고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형량을 좀 높이는 게 좋고요. 네. 자, 혹시 꼭 짚으셔야 되는데 못 짚으신 게 있다면 끝으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첫째는 이제 형량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온정주의는 안 된다는 거고 네. 특히 마약에 대해서 제조나 유통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폐해가 엄청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신에 가까운 네. 형량을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약 자체가 최근에 이제 남경필은 장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적발되고 뭐 그다음에 며칠 있다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독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국가직 차원에서 마련돼 있지 않아요. 아하. 이런 말이 있죠. 교도소에 간 마약범이 네. 석방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석방한 날 마약을 하고 싶어서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그 중독성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뭐 아주 빈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방적 차원 또는 사후의 치료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